네, 안녕하세요. 김찬일입니다. 오늘 표고버섯 재배 균상대 비닐하우스 2편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편을 남겼는데요. 1편을 남기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일시정지 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올린다고 그랬는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나버렸네요. 일단 좀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지난번에 영상 1편 올렸던 거, 지금 지난번 영상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목을 똑같이 치시고 1편이라고 아마 줘야만 뜰 거예요. 제가 영상 중에 균상대와 비닐하우스 설계 1편 그렇게 아마 치면 나올 겁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이제 균상대와 비닐하우스 설계 2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으니까요. 그 1편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편 간략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닐하우스를 이제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짓기 전에 지난번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먼저 처음에 토지를 농지를 이제 매입을 하고 이렇게 위성 사진을 이거 찍어서 그 인터넷에 이 거리를 재는 게 기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재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한번 내 땅에다가 한번 이렇게 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저도 가로폭 8m 그리고 세로폭 이렇게 해서 두 동, 1동, 2동 해가지고 땅의 모양에 맞게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지하수 위치나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리를 인공위성상에서 사진을 캡처하고 거리를 재서 하우스가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1동 하고 2동을 설계를 했고, 그 내용을 일단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나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요약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이렇게 한 동에 세 줄 가는 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먼저 처음으로 여기 요 앞에 거리를 나는 1m로 했는데, 즉 문의 하우스 안에 재배장으로 들어왔을 때 균상대하고 그 벽 사이가 1m를 했는데, 그때 배지 들어올 때 이쪽 좌우 모서리 코너 돌 때 이렇게 대차로 구루마라고 하죠. 구루마로 끌고 들어올 때 굉장히 턴하기가 힘들다, 좁아서. 그래서 한 1.5나 2m 정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처음 설계할 때 제대로 안 하면 바꾸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요약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균상대에 한 칸 한 칸에 이제 10개씩 들어가고, 그게 7줄로 들어가고 7층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좌측 우측해서 140개의 배지가 들어가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길이가 2m로 했더니 2.5km 배지까지는 괜찮은데 한 3km 배지 좀 두꺼운 거 들어오면 한 9개밖에 안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3km 배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2m가 아니라 한 2.2m나 2.3m 정도, 한 2, 30cm 좀 더 길게 한 칸을 설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물탱크예요. 물탱크. 보다시피 물탱크를 이렇게 뭐 이때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건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렇고 지금 물탱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요. 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외부 하우스, 파란색이 외부 하우스고 빨간색이 내부 하우스죠. 그래서 요 내부 하우스 안에 있는 공간이 이중 하우스인 거예요. 이쪽 공간은 일중 하우스이기 때문에 겨울에 영하로 밖에가 이제 막 영하 10도 막 떨어지면 여기도 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를 이 사이 공간에 놔두면 안 됩니다. 겨울에 재배를 위해서는 겨울에도 침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탱크는 요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안에는 겨울에 영하로 떨어질 일 없어요. 냉난방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거예요. 냉난방기를 없으면은 영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난방기가 저처럼 난방기를 구축한다는 가정하에 요 1중, 2중 하우스 중에 요 안에다가 물탱크를 놔둬야 된다. 물 배관도 가능하면 이 안으로 돌게 해야 돼요. 요 사이 공간에다가 물 배관을 놓는다거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겨울에 영하 10도 떨어지면 요 사이 공간, 1중하고 2중 사이 공간은 영하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난방은 요 안에만 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물탱크도 위치하고 수도 배관 같은 거를 설치하시기를, 그 말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조용으로
설계하실 때 꼭 그래서 물탱크 위치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동에 물탱크가 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있고요. 그래서 물탱크 3톤 탱크가 여기 안에 있고 빼서 이쪽 스프링클러로 뿌리고 배관이 따로 나와서 이쪽 하우스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왜냐면 여기가 보시면 이동이죠. 물탱크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인데 여기 위치죠. 여기인데 이동의 앞부분에 이 내부 하우스 안에 그러니까 이동의 앞부분에 내부 하우스 안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지하수가 땅 속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미리 짓기 전에 땅에 팠어요.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땅 밑으로 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쪽 이동의 내부 하우스 안으로 관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튀어나와요. 여기서 튀어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모터가 달렸습니다. 모터가 여기서 이제 전원을 연결하면 지하수를 빨아들이죠. 그 관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 배관으로 들어가서 땅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도관이 이렇게 나와서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와서 여기 물탱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물로 들어가서 한겨울이 돼도 밖에는 영하 10도 밑에 떨어져도 밖에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안 얼고 그 다음에 땅속에서 이쪽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난방기가 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해서 안 얼고 배관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물탱크로 들어가니까 물탱크 안에 물도 안 오는 거죠. 이제 다분히 이제 그 다음 문제는 1동이 문제예요. 1동은 물탱크가 없어요. 그래서 요 물탱크로 얘도 주고 관이 이렇게 나와서 요 1동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물탱크가 얘 주고 관이 이렇게 나와서 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일로 요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 1동을 줄 때는 요 사이에 넘어올 때 이제 열선을 합니다. 왜냐면 넘어올 때 땅 속에다가 묻은 건 좋은데 그때 땅 밑에 못 묻었어요. 제가 깜빡 생각을 못하고 땅 속에 묻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하우스 짓기 전에 땅 속에 묻어야 돼요. 하우스를 짓고 나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열선 같은 걸 감아서 그 열선 있어요. 전기 꼽아놓으면 자기가 한 5도 밑에 떨어지면 따뜻하게 열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1도까지 한겨울에도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탱크하고 배관 내용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저번 1편에는 없었고 제가 2편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우스 안에 이렇게 세 줄로 놓고 각 거리 설계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편에서는 요 칸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뭘 만드냐?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 만드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다이를 만드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이 다이를 만들려면 이 다이를 만들려면 먼저 이제 바닥 쪽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각 파이프로 해서 좀 가격이 좀 비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견적서를 다시 봤는데 가격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했을 때 2년 전에 했을 때 그래도 하우스 업체에서 동시에 이 균상대까지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우스 업체한테 비닐하우스를 져달라고 하죠. 걔는 비닐하우스 견적서를 받과 동시에 제가 이 재료도 그 하우스 업체한테 시켰어요. 그랬더니 좀 싸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 재료를 제가 사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용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나사 받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래서 재료값을 제가 봤는데 이 사각 파이프 지금 보시면 사각 파이프가 어디죠? 요 기둥 여기 2m로 설계됐다 그랬죠. 2m마다 꽂혀있는 이 기둥들하고 바닥에 쭉 사각 파이프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도 요 가로도 조금씩 있고요. 그 사각 파이프 가격을 한번 봤는데 지금 요 두 동에 균상대 여기 하나에 3줄 들어가고 여기 3줄 들어가죠. 그렇게 6줄 하는 재료값이 총 토탈 사각 파이프하고 그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요 동그란 파이프 요 파이프들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다 합쳐서 1000만원 정도 가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에 500만원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재료값만. 여기 500만원. 근데 그 토탈 1000만원 중에 사각 파이프 가격이 봤더니 한 250 정도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25%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저처럼 사각 파이프를 2m마다 세워서 바닥에도 깔아서 서로 용접해주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 원형 파이프 가격이 75%고 나머지 요 사각 파이프 가격이 25%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평짜리 5000평짜리 5300개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했죠. 세 줄에 그 사이즈로 했을 때 토탈 사각 파이프, 원형 파이프, 요거 일반 파이프 모두 합쳐서 재료값만 500만 원이 드는데 그 중에 25%는 사각 파이프 가격이고 75%는 요 일반 25.4mm 파이프죠. 그 파이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요 파이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커요. 그래서 사각 파이프도 적용을 하실 거면 그 가격을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사각 파이프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뭔가 다른 파이프를 받긴 박아야겠죠. 근데 그 가격이 얼마나 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절감은 뭐 얼마나 될까 싶어요. 100만 원 정도도 절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적어서 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먼저 엑셀에다가 이렇게 그렸죠. 저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거 그죠? 이게 쭉 나오죠.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했는데 이게 바로 이게 사다리라고 하는 요겁니다. 사다리. 예, 그리고 실제 자료에서는 요겁니다. 요걸 만들어야 돼요.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물론 재료를 먼저 시킬 때 한 번에 다 이걸 알려줘요. 왜냐면 내가 이 사각 파이프나 이런 원형 파이프 사서 이 길이로 다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먼저 설명을 찬찬히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동 기준이에요. 예, 전 두동을 시켰으니까요. 두동 기준으로 세 줄, 여섯 줄 기준입니다. 엑셀에 나와 있는 요거죠. 예, 한 동, 또 한 동 해서 두 동인데 먼저 사각 파이프, 이 사각 파이프 그 중에 제일 긴 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바로 바닥에다 쓰겠죠. 이 바닥. 보시면 제일 먼저 땅을 다져놓고 이렇게 사각 파이프를 깔죠. 깔기 전에 물론 이렇게 실로 다 자리를 해놓습니다. 거리를 여기서 1m, 1m 뭐 이런 식으로 떼어가지고 아까 엑셀에서 설계했듯이 1m 0.9, 1m 0.9, 1m 0.9, 1m 요걸 설계했듯이 그거를 먼저 땅에다가 비닐하우스 먼저 지어줍니다. 업체에서 다 지어주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재료를 시키겠죠. 요 사각 파이프하고 원형 파이프들을 시킬 거예요. 시키기 전에 실로 이렇게 거리마다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사각 파이프 긴 거를 밖에 있는 걸 들고 와서 이렇게 바닥에 하나씩 놓는 겁니다. 이 사각 파이프가 바닥용을 내가 시켰는데 이 바닥이죠. 이 바닥용 시켰는데 10m짜리로 36개를 달라고 했어요. 그게 36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엑셀에 보시면 이제 여기죠. 요 좌우로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게 이게 쭉 길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토탈 요 가로 길이 고려하면 되겠죠. 30m 가까이 되는 요 가로 길이 그걸 고려했을 때 토탈 내가 필요한 게 360m였더라고요. 360m의 긴 게 필요하니까 10m짜리 사각 파이프를 36개를 달라고 했어요. 이거 여기서 두께는 50mm는 요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각 파이프의 요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이요, 폭. 5cm, 5cm예요. 사각 파이프가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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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정사각형입니다. 그거를 이제 미리로 하니까 50mm라는 거예요. 그죠? 50mm 폭에 10m 길이에 그 사각 파이프를 36개를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걔네가 10m짜리가 없다고 10m짜리를 뭐 실기 어렵다 그랬나 어떠나 그래가지고 6m짜리로 줬어요. 저한테 6m짜리로 60개를 줬습니다. 예, 똑같죠? 10m 36개면 360m가 내가 커버돼야 되는데 6m 60개면 66에 36에서 360m가 그래서 바닥용이에요. 이렇게 바닥용으로 먼저 얘 첫 줄은 그래서 바닥용 사각 파이프 두 동에 토탈 360m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 이걸 변경된 거예요. 6m 60개로 변경됐는데 업자가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사각 파이프 또 사각 파이프죠. 이번에 0.8m짜리입니다. 80cm죠. 이거는 뭐냐?
요 사이에 놓는 거예요. 요 사이. 지금 요 짧은 거 보이시죠? 요 사이에 놓는 거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틀어지니까요. 그래서 예. 요겁니다. 요건데 요게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안에 쭉 있어요. 거의 한 6, 7m 간격을 하나씩 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용접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요 긴 게 30m에 가까운 요 긴 게 서로 이게 이제 반듯하게 되겠죠. 그 용도입니다. 그 용도로 48개를 시켰고요. 예, 그 다음 거는 1.8m짜리 또 사각 파이프 168개 시켰습니다. 1.8m, 예,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거. 예, 요거 시켰어요. 요게 보다시피 예, 많이 들어갑니다. 2m 간격으로 하나씩 넣었으니까요. 2m 간격으로 하나씩 넣었으니까 보이면 이게 토탈 했더니 168개가 필요하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닥부하고 기둥 쪽에 쓸 수 있는 사각 파이프를 이렇게 주문을 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사각 파이프 끝이에요. 예, 사각 파이프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균상대용 요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원형 파이프라고 내가 말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형 얘랑 서로 다르다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일반 비닐하우스 파이프예요. 25.4mm. 25.4mm는 요 폭입니다. 폭. 예, 폭이에요. 폭이 2.54cm입니다. 아주 25.4mm고요. 곱하기 1.5T는 그 안에 그 재질의 그 쇠 두께예요. 예, 1.5mm라는 뜻이에요. 뭐 아무튼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제일 많이 써요. 비닐하우스 만들 때도 많이 쓰고 그래서 25.4mm짜리로 해서 받았어요. 예, 굉장히 이제 딱 맞아요.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504개 어마어마한 수량이죠. 예, 504개 이게 제일 큽니다. 돈이 이게 제일 커요. 돈이 길이가 10m짜리를 504개나 시켰으니까요. 미터로 따지면 이게 뭐예요? 어휴, 5km네요. 5km. 맞나요? 5,000m니까요. 곱하면 5km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를 이거를 두 동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7단까지 들어가고 한 층에 4개씩 넣거든요. 보다시피 1, 2, 3, 4 배지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해야 되니까 4개씩 들어가서 해서 곱해보면 504개가 필요해요. 이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엑셀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곱하기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켰고요. 그래서 10m짜리가 이렇게 시켜야 되고 다음으로 조리개는 요거죠. 조리개는 각 접점부마다 하나씩 다 껴야 되니까요. 그것도 곱하기 해가지고 2352개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동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요 긴 것만 얘기한 거잖아요. 자, 이제 사다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 아까 요 자리에 용접되는 여기입니다. 요거죠. 딱 눈에 보이는데 이게 2m 간격마다 쭉 있어야 돼요. 보다시피 이 사각 파이프 꽂힌 곳에 하나씩 용접이 되는 겁니다. 착착착착착. 그게 바로 요 사다리예요. 사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다리처럼 생겼죠. 이게 아까 2m마다 세웠던 사각 파이프마다 필요하니까 168개 필요했듯이 이것도 168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고 1.7m가 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걔네한테는 요 원형 파이프를 여기는 10m짜리였지만 그거를 요 왼쪽 1.7m 오른쪽 1.7m가 두 개가 필요하죠. 아무튼 그거를 168개를 만들어 달라고 잘라서 가져와 달라고 한 겁니다. 걔네는 정교하게 자르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라서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자르면 이제 뭐 속칭 토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168개가 하나 필요하니까 이게 요 사각 파이프만큼 들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8m로 걔네가 잘라서 가져온 겁니다. 저한테. 제가 자른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지막에 짜투리만 좀 자르면 되는 거고 가져올 때 이렇게 다 잘라서 와달라고 해야 돼요. 이 길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길이에 맞춰서 걔네가 잘라올 테니까요. 개수도 중요하고요. 길이와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1.7m짜리 168개를 가져왔습니다. 예. 왜 사각 파이프는 1.8m고 원형 파이프는 1.7m예요? 보시면 이 길이보다 요 파이프가 조금 더 작아요. 한 10cm 정도 작습니다. 뭐 굳이 얘랑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0cm, 10cm도 돈이에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딱 필요한 만큼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1.7m로 맞췄다. 맞췄고 168개가 필요하고 자 이번엔 요쪽 게 필요하겠죠. 요 사다리의 가로 용도가 0.82m 82cm라는 뜻이죠. 1m 좀 안 되죠. 이렇게 588개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에 7개씩 들어가서 쫙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588개가 필요해요. 마찬가지 다 25.4mm의 1.5T짜리 원형 파이프입니다. 다음으로 티고 전구. 요게 T자죠. 요겁니다, 요거. 요 티고 전구도 곱하기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사다리 하나 만들 때 7개, 7개, 14개가 필요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하면 1176개. 뭐 넉넉 잡아서 1200개, 1300개, 1300개 시켰던 것 같아요. 항상 여유를 가져오는 게 좋겠죠. 왜냐면 불량품도 가끔 있으니까요. 직결피스라고 합니다. 요 나사예요, 나사. 그래가지고 이 나사가 4700개. 거기다가 요 드라이버. 요 드라이버는 이제 뭐 공구상가나 뭐 인터넷 치면 되겠지만 요 파이프 뭐 직결피스 박는데 딱 그 잘 들은 거 있어요. 윙 하는 거. 제가 아임삭 거를 샀던 것 같은데 아임삭이고 이게 몇 볼트였지? 아, 네,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도 있는데 이 볼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좀 힘이 센 게 있고 좀 약한 게 있는데 아무튼 편하게 공구상가 같은 데 가서 이 비닐하우스 파이프에 티고 정도에다가 이제 직결피스 박는 용도로 쓴다고 하면 한 10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할 겁니다. 맞나? 10만 원?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드라이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요 판을 설계를 해야 돼요. 요 판은 뭐냐? 판자떼기 긴 거에다가 조그만 네모난 걸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가 하나하나가 원래 다 흩어져 있었겠죠. 재료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막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거를 여기에 하나씩 다 낀 거예요. 탁탁탁탁탁 긴 거 탁탁 끼고. 그래서 여기 요 오른쪽하고 왼쪽에도 있어요. 이게 고정하는 데가 나무를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냐? 당연히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요 폭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다리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판을 만들 때 먼저 사다리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쭉 그래서 요 길이는 1.7m 해가지고 각 길이마다 21cm, 21cm씩 떼었고요. 25.4mm죠. 이거 하나의 두께 폭이 25.4, 25.4mm 하고 여기는 210mm, 마지막에 50mm. 이걸 다 더하면 쭉 더하면 그게 바로 1.7m 딱 나올 겁니다. 1700mm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 공간에 맞게끔 나무를 제작을 해서 미리 못을 박아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탁탁탁탁 놓고 여기다가 티고 전구 탁 낀 다음에 티고 전구 말씀드렸죠. 요 티고 전구를 옆에서 탁 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한쪽으로 밟고 요 나사를 여기다 윙 박으면 됩니다. 여기다 윙윙윙윙 박으면 돼요. 한 두 개씩 이렇게 박아주고 뒤집어서 또 한번 박고 하면 사다리 하나가 완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다리를 168에 나누기 2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84개 84개일 거예요. 아마 84개 사다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며칠이 걸려요. 며칠 동안 이것만 계속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아까 84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바닥에 사각 파이프를 깔고 요 짧은 사각 파이프까지 용접을 다 해요. 그래서 바닥부를 먼저 다 해놓은 거죠. 바닥부를 먼저 다 해놔요. 그 다음에 밖에서 만들어 놓은 요 사다리 84개를 들고 옆에다가 이제 쫙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세워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쫙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2m 간격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씩 세워야 되니까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위에다가 세울 기둥이죠. 요거죠. 요 기둥. 요 기둥도 또 가져와가지고 옆에다 눕혀놓은 다음에 하나씩 용접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먼저 순서는 바닥부부터 깔고 바닥부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용접 끝내고 다음 두 번째는 요 사각 파이프 기둥 세워서 용접 요쪽을 다 하는 거죠. 네 군데를 용접을 할 때 90도가 잘 맞는지 그래서 두 명이서 하는 게 좋겠죠. 한 명이 잡아주고 한 명이 용접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인력이 없고 해서 제가 했어요. 그때 애기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와이프 도움도 못 받고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거를 이게 1.8m짜리 세우니까 막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워서 하는데 그 삼각형의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따로 왔습니다. 제가 용접기를 살 때 센스 있게 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긴 자석이 있습니다. 되게 힘이 좋은 자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나? 요런 자석이 두 개가 왔어요. 두 개 와서 이런 걸로 이렇게 여기서 딱 붙이고 요 밑에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자석은 작긴 한데 힘이 되게 센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쪽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딱 붙이고 90도 90도로 붙여서 고정시킨 다음에 그리고 용접을 때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작업했을 때보다 한 2배 이상 시간을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혼자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용접을 다 했습니다. 예. 얘하고 옆에 하고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용접을 해서 얘네들 사각 파이프만 90도로 딱 맞게 다 해놓으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바로 사다리. 예, 요 사다리, 이 하우스 옆에 세워놨던 사다리들을 요 사각 파이프 2개에다가 딱 걸쳐놓고 같이 용접을 하는 거죠. 예, 그 옆에 지금 요 화면 안 보이는데 얘하고 요 뒤쪽에 사각 그게 있어요. 다른 사진 없나? 얘도 또 뒤쪽이 있네. 예, 아무튼 요 사각 파이프 세로가 세워지고 그 옆에다 붙인 다음에 한 명이 잡고 있으면 그 사이 공간에다가 용접봉으로 지져서 접착을 시키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사다리가 하나씩 다 용접이 끝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 긴 거, 10m짜리 긴 것들을 와서 끼우면 되는 거예요. 예, 끼우고, 예, 끼운 다음에 여기, 요 뭐죠? 조리개로 가로와 세로들을 다 이렇게 조여주는 거를, 이 조여주는 거는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틱틱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균상대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물론 그 재료들을 준비하기에 앞서 엑셀에다가 먼저 거리하고 길이하고 다 해놓고 나서 파이프 하나도 설계도 다 해놓고 파이프를 놓을 네모 판자떼기하고 요것도 다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재료를 시켜서 재료가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바닥부 사각 파이프 긴 거 6m짜리죠. 6m짜리 서로 용접해가지고 길게 바닥부 해놓고 두 번째로는 세로 1.8m짜리 사각 파이프 세워서 용접하고 세 번째로는 사다리 원형 파이프로 만든 사다리를 하나씩 놓고 여기 세로 파이프에다가 다 용접을 접착을 시키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요 저 밖에서부터 요 긴 게 10m짜리 요 파이프들을 끌고 와가지고 끼우는 거죠. 1층부터 7층까지 다 끼우는 겁니다. 끼우고 와서 마지막으로 뭐였죠 또 조리개로 다 체결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순서로 진행하면 균상대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균상대가 완성되면 이제 배지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오늘 영상 지난번에 표고버섯 재배용 균상대 비닐하우스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 오늘은 좀 균상대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농장에서 지금 사진도 선배농장에서 이것도 해봤어요. 직접 해보니까 해봤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거 안 해보면은 솔직히 이거를 내가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는 되게 하긴 하겠지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 사서 다시 사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을 테고. 근데 한번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재료들을 다 확인했고 그때 치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에다가 내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었던 거고 엑셀로 그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곱하기는 이제 쉬우니까요. 곱하기 해가지고 재료들이 이렇게 몇 개씩 필요하다 하고 이거를 비닐하우스 업체한테 줬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업체는 내가 시킨 대로 이 길이에 이 수량대로 재료들을 준비해서 비닐하우스 지을 때 비닐하우스 자재하고 같이 실어서 왔던 거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자재는 옆에 놓고 균상대 자재는 따로 또 놔뒀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짓는 동안에 이 균상대 자재들은 그냥 천막으로 덮어놨죠. 어차피 비닐하우스 다 진 다음에 이걸 시작할 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닐하우스를 다 완성하고 비닐하우스 업자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재료들을 들어와서 이제 홀로 외롭게 균상대를 오랫동안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딱 30분 걸렸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표고버섯 재배 균상대 1편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2편 해가지고 균상대는 영상을 일단 남기는 걸로 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뭐 스프링쿨러라든지 뭐 다른 것도 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표고버섯 재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제가 알고 있는 거 일단은 제 영상은 이제 고수분들보다는
아직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제가 많이 놀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아직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으로 생명버섯 농장의 김찬일이었습니다.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